오늘은 제가 최근에 임장 수업을 진행한 광안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안리는 부산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하면은 해운대가 단연코 1등이긴 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광안리가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거지 무조건 부산 하면은 해운대가 1등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해운대 1열 라인으로 해서 대부분이 호텔이 들어와 있거든요. 집객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땅값도 너무 비싸고 땅을 사고 싶어도 살만한 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이 바다 1열 라인으로 해서는 큰 땅들이 다 점령해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그랜드 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파라다이스, 여기는 파라다이스 호텔, 그 옆에 팔레드 시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LCT가 있죠. 그나마 유일하게 개인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시그니엘 부산이 생기면서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시아 호텔 들어와 있고요. 옆에 할리스 건물 보이시죠? 쭉쭉 가다 보면 이제 마리시티가 나오는데 해운대 자체 일렬적으로는 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해운대 2열이죠. 두 번째 2선이라고 하는데 이쪽 라인들의 명칭을 보면 해운대 군함로 문화광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광장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동레인도 들어오고 주변으로 땅값도 굉장히 많이 폭등했고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죠. 자, 그런데 불과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다니는 그런 라인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보도블록도 굉장히 좁고 차량은 다닐 수 있게끔 왕복 4차선이 세팅되어 있고 군함로 쪽으로는 상권이 그렇게 탄탄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자, 보일러 이런 곳도 있었고 늘봄 스토어, 자, 갈비집, 자, 페인트 집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방, 옷집, 식당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는데 해운대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광장으로 만드는 순간 차량 중심에서 이렇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 요 2선 라인들의 군함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에 요 좌우측 비어있는 낮은 건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오피스텔 또는 생활용 숙박시설들이 우죽순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보면 이런 멀쩡한 건물들을 다 뜯고 짓고 있어요. 오피스텔로. 자, 허가 받아서 지을 예정이고 인허가건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건 이상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딱 바뀌는 게 보이죠. 과거 구축 라인들, 쓸모없는 모텔들이 지금은 다 뜯기고 이런 식으로 한라 비발디 펜트빌, 이게 아마 오피스텔일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또는 생활용 숙박시설, 인구가 집객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용적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가 다 상업지거든요. 용적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빈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해놨지만 해운대 자체에서는 앞으로 땅이 하나도 개인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편에 보면 1기 신도시, 좌동 1기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장을 가보면요. 스카이뷰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용적률도 다 써버렸고 빈 땅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NC백화점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죠. 최근에 이런 것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팔릴 예정인가? 아무튼 전부 주복으로 다시 재탄생할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땅이 없고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군함로나 해변 라인들의 상점들이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이제 해운대 해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과거에는 이 철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원래 동해선이 지나가던 철도 라인의 주택가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던 주택가죠. 자, 그런데 이런 철로가 걷어지고 갑자기 해운대역에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생기면서 앞쪽 라인들 있죠. 이런데 라인들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메인 라인으로 해서 거의 5천 이렇게 실제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껏 해봐야 상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표시해보면 요 정도만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바로 옆에 U3구역 해서 여기가 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자, 이런 거는 제재맵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제재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해운대역 뒤쪽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U3구역과 가칭, U7구역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재개발을 하겠다, 가칭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U3구역은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면 해리단길 일부 빼고는 위쪽은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표시한 곳과 우측 좌동 신도시 그것만 다 포함해도 우측편 해운대 우측편 쪽에 땅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곳이 이제 좌측편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우측편은 터널로 딱 단절되어 있죠. 바로 송정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고 그 우측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주거가 아니고 오로지 관광 관련된 테마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측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좌측도 더 이상 땅이 없어요. 자, 여기 부산의 나름 부촌이죠. 마린시티가 위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좌측으로 가보면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센텀도 현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개발이 다 끝났죠. 물론 이런 빈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지들은 개인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아마 기업들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이죠. 해운대는 더 이상 땅이 없고 우측으로 가기에는 너무 관광만 세팅되어 있고. 자, 그러면 좌측을 사람들이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좌측이라고 하면 센터파크 바로 옆에 재송동이 일부 있고요. 조금 유망한 곳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수영강을 딱 건너면은 개발할 수 있는 땅과 투자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돼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해운대보다는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해운대에는 로드뷰를 보면 대충 찍어도 이렇게 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광안리나 밀락동을 가보면 자, 보세요. 이런 낮은 층의 주택가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죠. 강을 건너기 싫어하는 사람은 재송동, 해운대 네임밸류를 가져가고 해운대 대장지역과 가까운 쪽인 재송동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수영강을 건너서 개발이 덜 되었지만 그래도 바닷가가 보이는 곳을 선택할 건지, 두 가지 테마가 딱 분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송동과 광안리 쪽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리가 광안리도 해운대 못지않게 따라가겠구나, 저는 이런 걸 느끼는 딱 첫 번째 시그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구는 달라요. 자, 그런데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오션테라스 있죠. 우리 회센터 라인에 개발이 되면서 오션테라스가 들어왔는데, 자, 이쪽 라인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겁니다. 84 기준 5년차 아파트거든요. 바다 1선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12억 5천에 등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도 없고, 솔직히 현장을 딱 가보면요, 그냥 회센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로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는데 앞쪽에 보면 바로 어촌계가 있고, 원래 항구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회센터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데 보면 바도 있고 아직까지 술집, 노래방, 횟집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84 기준으로 해서 12억 5천까지 찍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광안대교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초품화, 주변 상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뷰에 대한 가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해운대 대장 아파트를 보면 일단 84 기준 대장은 우동의 마린시티 자입니다. 자, 여기 바다 바로 1선, 제니스 아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거든요. 세대수도 그렇게 많이 안 되긴 해도 나름 학군과 마린시티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앞에 요트 경기장 재개발이라는 큰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평 기준으로는 부산에서 거의 1등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아파트가 최근에 실거래된 게 13억 1천만 원입니다. 물론 호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거의 1억 차이도 안 나죠. 아까 밀락 오션테라스는 12억 5천이고, 자, 우동자이, 우동마리는 13억 천, 거의 6천 정도 갭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바닷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광안리가 생각보다 높구나. 자, 그러면 앞으로 나름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초등학교까지 옆에 품으면서 주변 환경까지 좋은 곳이 갑자기 개발이 된다 하면은 거의 해운대 쪽과 맞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만 봐도 생각보다 광안리가 해운대를 추격하고 있구나. 해운대 못지않게 아파트 가격이 거의 90%까지는 따라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안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광안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변경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광안리 주변으로 해서 스카이라인 보존,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자. 결론은 건물을 높게 지을 때는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거기 규격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2016년이죠. 여기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인데 2016년 12월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그리고 내년 2월이죠. 부산시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보면 남천 바다로와 광남로 일대에 1.3km 구간 내에 57,742제곱미터 규모의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주거지역은 높이가 40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은 8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2배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곳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면은 현재 450%를 짓게끔 했었는데 용적률이 900%까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사업성이 나와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건물 높이는 20층 정도인 최대 75m까지로 제한이 된다. 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적률이 올라가서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사가 붙으면서 땅값이 한바탕 올랐습니다. 이 성수동이랑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뉴스 내용을 조금 보면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뭐 교통은 악화될 거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도를 바꾸는 거, 이걸 통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적어놓은 비밀 노트라는 건데, 자, 여기에 내용들을 제가 기재해놨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국 15m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선 말고 뒤쪽 있죠. 뒤쪽 라인의 상업지가 원래는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50%를 900%로 바꿨다. 자, 그리고 일부 우측편에 회센터 라인 있죠. 지금 오션테라스 아파트가 지어진 라인으로 보면 원래 60m 고도에 딱 걸려 있었는데 개발을 150m까지 하게 해줌으로써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봐야 돼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가격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 왜 올랐을까? 언제부터 올랐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도 미리 그런 곳을 선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결과만 안다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건물 막 짓고 있죠. 이게 최근 작년 모습인데 지금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도 보면 아까 20층 높이까지 세알려 볼까요? 자,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용적률 거의 899%, 그러니까 900% 가득 채워서 지었죠. 20층. 뉴스 기사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건물 높이는 20층 정도인 75m까지로 제한이 된다. 용적률을 900%까지 올릴 수 있다. 너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올해 작년이네요. 광안 포디움 프레스티지. 자, 이 건물도 보면 현재 지상 20층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옆에도 볼까요? 옆에는 용적률을 좀 덜 썼네. 이거는 19층까지 지어져 있고요. 자, 에이스 로얄 팰리스. 이것도 20층. 자, 이거 경동린 아닙니까? 맞죠? 경동린 이 아파트도 20층입니다. 아무튼 이런 용적률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마련해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저희는 과거는 공부로서 필요하지만은 투자로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앞으로는 이제 가로 높이 구역별로 해서 높이가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바닷가 라인이 아니고요. 여기 역세권 대로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25m에서 160m로. 115m에서 160m로. 이건 뭐지? 11m? 115m? 111m인데 아마 오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최고 높이가 훨씬 더 많이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변경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높게 지어라 그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높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용적률을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소규모 이런 땅들은 아파트를 분양해도 분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재비도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건물에 작은 땅의 사업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멈춰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멈춰 있지만 앞으로 좋아지면 그 땅부터 바로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먼저 알고 광안리를 보셔야 돼요. 그냥 광안리가 올랐다. 왜 올랐냐? 상권이 들어와서 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올랐고
언제 가장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어디가 오를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려면 그냥 선행된 사례를 많이 보면 돼요. 성수동로 보면 여기가 이제 압구정이죠. 서울의 압구정 강남 라인이거든요. 이게 집값과 땅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물론 땅값이 비싼 곳은 명동인데 집값으로는 가장 비싼 곳이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과 가까울수록 일단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한강을 딱 건너면 북쪽에 위치한 곳에 보면 이런 데가 다 공장이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로드뷰로 보면 좋은데, 자, 지금은 성수동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과거에는 공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멋진 지산이 들어와 있는데 과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공장이었습니다. 왜 공장인데 갑자기 지산으로 바뀌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뉴스 기사가 있는데 제가 또 비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콘서트 강의 때 했었던 내용인데 이걸 보시면 이래서 바뀌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 역사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보면 더 좋거든요. 제가 꼬마 빌딩 가격 상승 키워드 6가지를 항상 만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국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배우 수요가 늘어났고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이용 가치가 높은 땅들은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례를 봐야 돼요. 자, 보면 성수동 위치가 제가 강남, 압구정, 신사, 청담 바로 맞은편이라 했죠. 위치는 원래 좋았습니다. 다리만 딱 건너면 되는 위치였어요. 자, 그런데 교통이 지금은 수인 분당선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강남에서 성수까지 가려고 하면 삥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서울숲역에서 한두 코스만 가면 바로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30분 걸렸던 게 5분 안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새롭게 철도가 생기면서 한두 코스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다. 자, 그런데 이 뉴스 기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광안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근데 광안리는 2016년이었죠. 성동구는 2007년이에요. 내용을 보면 원래는 성동구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했습니다. 왜냐? 서울시는 과밀한 아파트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해왔다. 금지된 곳에 갑자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자, 그러면서 시행사들 난리 나죠. 왜냐? 위치가 좋았잖아요. 강남 바로 맞은편이고 강도 보이고, 강남에서는 사실 한강을 보려고 하면 북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남쪽으로 보기 때문에 남향의 강뷰, 북향의 강뷰 차원이 다릅니다. 결론은 좋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돈 냄새를 잘 맡는 시행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큰 부지의 땅을 사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죠. 이런 기대감만 있어도 땅값이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뚝섬 지구라고 해서 개발을 막아놨는데 개발을 하게 해주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거죠. 지금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당 1억이 넘습니다. 연예인들 사는 트리마제 이런 것도 평당 1억, 대형 평수 있는 갤러리아 포레 이런 것도 95억, 평당 1억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 규제 완화로 이용 가치가 높아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가 완화되면 그 땅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시행사에서 비싸게 거래해서 이용 가치를 높여서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을 남겨 먹거든요. 근데 수익을 남겨 먹으려면 일단은 이용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규제 완화예요. 광안리랑 똑같다는 거죠. 400%에서 900%까지. 자, 그런데 지금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더 높게 풀어줬습니다. 부산시에서요. 거기에 보면 투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규제가 완화되니까 이런 공장도, 중공업지역 공장 자체도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오피스와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중공업지역 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지산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 인구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공장이 있는 유동인구와 고정인구가 이런 지산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IT 강국인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면 주변 상권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대기업들도 들어오죠. 뭐 크래프톤, 무신사, 젠틀몬스터, SM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사옥들이 계속 밀어닥치고 있어요. 지금요. 결국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고정인구, 주거인구, 일자리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필요할까? 상권입니다. 상권도 원래는 공장이었어요. 과거 여기는 다 공장지대였는데,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공장지대를 골조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카페와 식당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상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또는 대기업 팝업 스토어가 들어오면서 상권이 더욱 발달 중이다.
서울에 이런 것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부산에도 명품 브랜드와 대기업 팝업 스토어가 들어오면 상권이 더욱 발전하겠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팝업이 들어오면 왜 상권이 발전할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이렇게 공장지대였어요. 그냥 전업사, 공구상가, 과거에 이제 부산 점포 카페거리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상권으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보증금 35억에 월 3억 5천. 그런데 성수동의 팝업 이런 대기업들은 일시불로 주겠다. 대관료가 수억에서 일주일에 2억까지 부르는 곳도 있답니다. 입지 좋은 곳은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를 보면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임대료가 폭등했다. 결국 공장이 카페 식당으로 바뀌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그 땅의 이용가치가 높아졌으며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수익률도 좋아지면서 땅값이 올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입지가 좋았죠. 성수동 입지가 좋았는데 교통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니 주거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인구가 유입되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도시계획을 풀어줬죠. 아파트 못 짓게 했는데 높게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자, 일자리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높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밀로 개발되면서 결국 유동인구가 많아진 거죠. 자, 그러자 상권도 형성되고 주변의 임대료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땅값이 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광안리를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럼 다시 광안리로 돌아가서 세세하게 제가 상권을 한번 분석해 봐 드리겠습니다.